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나연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노숙자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예비 시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층 건물 꼭대기에서 장태주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제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답게 고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봄이 오는 3월이지만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아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의 민서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태주는 몸을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민서가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어났죠. 무슨 일이냐?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놀람이었고 그 다음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운 경계심이 눈빛에 서렸죠. 누구지? 민서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백나연입니다.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입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려보았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명문가 딸도 아니고 재벌가 딸도 아니었죠. 평범한 은행원이라는 말에 태준의 턱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뭘 하시지? 민서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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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민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나연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이 떨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으라고? 가문의 격이라는 게 있어. 체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다. 민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23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겨울밤,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윤수연이었죠. 첫사랑이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사람이 먼저야. 그때 수연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준은 수연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태준은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태준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 보였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서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졌죠.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말이죠. 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서는 들고 왔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태준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백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채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내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23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6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고아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45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말이죠. 이사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서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만약 그 여자가 수연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주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에 갑작스런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늦겨울의 복수였죠. 하늘에서 솜덩이 같은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도로는 하얗게 뒤덮였고 차들은 거북이처럼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이사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눈발이 너무 거세서 맞은편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와 어깨에 눈을 잔뜩 맞은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다음 일정까지는 3시간이 남아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1층 로비에서 기다리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이 바로 보였어요. 이 건물 1층에는 여러 상점들과 함께 은행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태준도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바닥에 놓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노인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낡은 잠바에 구멍난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옆에는 비닐봉지가 뒹굴고 있었고 그 안에서 김밥 몇 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끼니를 해결하려고 사온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몇몇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오경환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중년 남자였어요. 그의 첫마디는 태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미지 관리 좀 하라니까.
손님들 보기에 좋지 않잖아. 오경아는 인상을 찌푸리며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쓰러진 노인보다 은행 이미지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빨리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 VIP 고객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뛰어왔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직원은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심장 박동을 체크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응급처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았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김 과장님,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해 주세요. 박 대리님은 따뜻한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은 담요나 코트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각자의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죠. 김 과장이라 불린 남자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박 대리는 탕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이 차장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가져왔어요. 여직원은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숨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노인의 머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여직원을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가씨, 고맙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지점장 오경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백나연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나연. 태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백나연이라고 했었죠. 나연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점장님, 지금은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5년 전 23세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태주는 수연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수연이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어요.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태준이 체면 없다고 말리자 수연이 똑같은 말을 했었죠. 태준아,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야. 사람이 먼저야. 그때의 수연과 지금의 나연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점장이 계속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당장 들어가. 하지만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이 더 급합니다. 창구는 다른 직원분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족분들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연은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병원 위치를 안내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보였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연은 끝까지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죠.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노인이 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먼.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백나연 대리, 당신 때문에 은행 이미지가. 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지점장님?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함, 그리고 그리움이었죠. 나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나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르는 어른에게 하는 예의 바른 인사였죠. 그리고는 은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폭설보다 더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로가 조금씩 뚫리고 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그는 은행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나연이 창구로 돌아가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무릎에 먼지를 털어낸 채로 말이죠.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친절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태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수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돈이나 체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아침 6시.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죠. 진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본 나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도왔던 그 따뜻한 손길, 지점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단단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과 똑같은 말을 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주는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가져다 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백나연에 대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한성은행 입사 5년 차, 고객 만족도 1위. 숫자와 글자로 정리된 그녀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색깔도 원래 검은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랬습니다. 태주는 그 패딩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그 옆에 있던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여기저기 얼룩도 있었고 밑단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죠.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릴 것 같은 운동화였습니다. 태주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반지도 빼고 고급 벨트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죠. 패딩을 입으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어요. 청바지는 조금 작아져서 꽉 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준의 몸도 변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양말이 살짝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자신이었죠.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장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마지막으로 때 낀 비닐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비니였는데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깊숙이 눌렀으니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천가방 하나를 들었죠.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넣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걷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 태주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었죠. 주차장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침 7시에 서울은 이미 분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걸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어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 표를 샀습니다. 역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았죠.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이가 슬쩍 피해 섰습니다. 아마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냄새 나는 것 같아. 태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압구정역에 도착했습니다.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태주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직장인들이 급하게 업무를 보러 왔다가 다시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남자 직원이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표에는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태준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태준이 일부러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른 은행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좀 복잡해서요. 노골적으로 돌려보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기서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 어르신. 다른 데 가세요. 여기 손님 많아서 기다리셔야 해요. 정민수는 거의 밀어내듯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태주는 그냥 지나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정민수가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즉, 왜 저런 사람이 여기를. 태주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창구에 나연이 보였어요. 오늘도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번호표를 보니 352번이었습니다. 앞에 2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연을 관찰했죠. 한 할머니가 창구에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서류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았어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텐데 나연은 달랐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로 가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출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작성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에 성함 쓰시고요. 여기는 주소 쓰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면 좋을 텐데. 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저희 엄마 생각나네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연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엄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마 고아원 원장님을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352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태준의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창구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직원의 창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태준은 천천히 창구로 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어요. 김대리는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신분증 주세요. 빨리요. 태준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말이죠. 김대리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어요.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태준이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 신분증이었죠.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장철수로 되어 있었어요. 김대리는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죠. 여기 서명하세요. 설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태준이 물어보려 하자 김 대리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여기라니까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습니다. 통장을 받고 일어섰어요. 김 대리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죠.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지. 이제 나연의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태주는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나연이 있는 창구 쪽 번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나연을 지켜보면서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정말 민서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일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백나연이라는 여자는 다르지 않을까? 폭설 속에서 노인을 도왔던 그 따뜻한 마음이 진짜가 아닐까? 378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절뚝거리듯 걸었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척 연기했습니다. 창구에 다가가자 나연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연의 눈빛에는 김대리나 정민수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죠.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절뚝거리는 걸 보고 바로 알아차린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빨리 끝내고 보내려고만 했는데 나연은 달랐습니다. 아, 네. 좀 불편해서. 태준이 일부러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실 거 없어요. 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영업용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저 송금을 하고 싶은데.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도 살짝 떨리게 했어요. 나이든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는 거였죠.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나연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아까 김대리한테 만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창구에서 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나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연이 제안했습니다. 키오스크는 은행에 설치된 무인 기계였죠. 손님들이 직접 입출금이나 송금을 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나연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나연은 태준을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화면이 달린 기계였죠. 화면에는 복잡한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보며 일부러 헤맸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떠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나연이 태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큰 글씨로 적힌 카드였습니다. 큰 글씨 길잡이 카드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정말 컸어요. 돋보기 없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첫 번째, 통장 넣기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세 번째, 송금 버튼 누르기.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나연은 카드를 들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먼저 통장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나연이 손가락으로 투입구를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통장을 넣었어요. 기계가 통장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숫자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연이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가려주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태주는 그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절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누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태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일부러 한번 틀렸어요.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죠. 어르신, 괜찮아요. 저도 가끔 틀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르신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자 메뉴 화면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메뉴들이 빼곡했죠. 입금, 출금, 송금, 조회, 대출. 태주는 일부러 헷갈려하는 척했어요. 어디를 눌러야 하죠? 여기 송금 버튼이에요. 크게 적혀 있죠? 나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태준이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메뉴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 태준이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나연이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제대로 송금 메뉴로 들어갔죠.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혹시 적어 오셨나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흐리게 적어 놓은 종이였어요. 이게 7인지 1인지 잘 모르겠네요. 눈이 침침해서 나연이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폰으로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로 종이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글씨가 잘 보였어요. 7 같네요. 한번 입력해 보시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태준이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일부러 한 자리씩 신중하게 눌렀어요. 나연은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나연 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는데. 지점장 오경환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연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점장님. 빨리 끝내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곧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이제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 보내실 거예요? 태준은 나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점장한테 혼나면서도 자신을 돕는 게 고마웠어요. 물론 연기였지만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3만 원이요. 네, 여기 3000 0 누르시면 돼요. 나연이 하나씩 가리켜줬습니다. 태준이 입력을 마치자 확인 화면이 떴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받는 분 성함이랑 금액이요. 태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었어요. 아, 그럼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나연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5만 원을 입력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니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어르신. 통장 받으세요. 나연이 통장을 빼서 건네줬습니다. 그때 태준이 물었어요. 이거 다음에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까먹어서. 나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을 뒤적였어요.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태준이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준비한 거였죠. 구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제가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나연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드렸고요. 화면도 더 밝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바탕화면에 큰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콜센터로 연결돼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전화로 알려드릴 거예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직원은 처음이었어요. 나연은 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죠.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제 이름이에요. 백나연.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메모지를 접어서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어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 시간만 피해서 오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주는 메모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손이 떨렸어요. 감동해서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백나연 대리. 네, 들어가요. 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향해 인사했어요.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나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한테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메모지를 내려다봤어요. 백나연.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은행 생활을 응원합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이런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연은 알고 있는 걸까요?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태준은 다시 거짓골을 한 노인의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낡은 패딩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때 낀 비닐을 눌러 쓴 차림이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도록 얼굴에 일부러 먼지를 묻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오늘도 나연의 창구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전이라 한산한 편이었죠. 423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렸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나연이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태준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수많은 손님 중에서 자신을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죠. 아, 네.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태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키오스크 사용은 괜찮으셨나요?
나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덕분에 잘했습니다. 오늘은 입금을 하려고 왔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지폐를 준비해 온 거였죠. 구석이 찢어지고 때가 묻은 지폐들이었습니다. 30,000원 입금하시는 거네요. 통장 주세요. 나연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그때를 노려 일부러 말했어요. 아, 맞다.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20,000원만 입금해 드릴게요. 나연이 10,000원 한 장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히 10,000원 3장을 받았는데 노인이 40,000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연은 달랐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잠시만요, 어르신. 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금 계수기를 다시 작동시켰어요. 기계가 지폐를 세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안했어요. 혹시라도 혼선이 있으면 임시 영수증을 작성해드리고 제가 점심시간 반납하고 CCTV를 어르신과 함께 확인해드릴게요. 끝까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태주는 나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노인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태주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30,000원이 맞아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안타까운 듯 했어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나이 들면 이래요.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쓴웃음이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죠. 나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20,000원 입금 처리해 드릴게요. 나연이 정확하게 20,000원을 입금 처리했습니다. 통장을 기계에 넣어 기록을 남기고 다시 꺼내서 건네줬어요. 여기요, 어르신. 20,000원 입금 완료됐어요. 그때 나연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안내문이었어요. 어르신,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 안내문을 보니 보이스피싱 사례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글씨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연이 안내문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진짜 경찰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연의 설명은 정말 쉽고 친절했어요. 두 번째, 자녀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면 끊으세요. 세 번째, 급하다고 재촉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끊고 은행에 오세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로 우대 혜택표였어요. 어르신처럼 65세 이상이시면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보고 확인하세요. 종이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수수료 종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만든 거였어요. 컴퓨터로 프린트한 게 아니라 손글씨로 정성껏 적은 거였죠. 태주는 안내문들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셔서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눈에 나연의 책상이 보였어요. 구석에 작은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태준이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 메모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적어 놓는 거예요. 나연이 노트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정말 빼곡했어요. 청각 장애인 고객 응대법, 휠체어 고객 안내, 외국인 고객 서류 안내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죠. 왜 이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태준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은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고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돈은 땀의 무게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지켜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의 땀과 노력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연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나연이 펜을 들어 종이에 크게 썼습니다. 백나연이라고요. 혹시 누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은행 와서 이상한 일 생기면 무조건 제 이름 말씀하세요. 백나연이요. 그럼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나연이 종이를 접어서 건네줬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위급할 때 쓰시라고요. 태주는 종이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감동해서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젊을 때 고생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에요. 그런 돈을 사기꾼한테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태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빙판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나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려는데 나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나연이 서랍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요. 작은 사탕 하나.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게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은행을 나온 태준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안내문들과 종이, 그리고 사탕을 내려다봤어요. 백나연.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여자. 첫사랑 수연과 너무나 닮은 여자. 아니, 어쩌면 수연보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자.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고 책임감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었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태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시원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서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고 이제 인정해도 된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점장 오경환이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VIP 고객이 방문한다. 박준호 회장이야. 300억 예치 고객이다. 오경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에 직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 규모의 고객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수준이었죠. 절대 실수 없도록. 특히 대기 고객이 있어도 VIP를 먼저 응대한다. 알겠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지점장님, 제가 오전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지난주에 잡아둔 건데. 오경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나연을 노려봤어요.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한 감정을 읽었어요. 마지못해 따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준도 거짓골을 한 노인의 모습으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은행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461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연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통장 주세요. 나연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입구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 둘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죠.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지점장 오경환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의 90도로 인사했어요.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마치 왕을 모시듯 그 남자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나연을 발견했습니다. 오경환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어요. 큰 소리로 나연을 불렀습니다. 백나연 대리, 지금 뭐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VIP룸으로 와. 오경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태주는 나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경환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준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었죠. 지점장님, 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오경환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눈이 부릅떠지고 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먼저 오신 고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님은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나연이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있었어요.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쁘게 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오경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백나연 대리,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연이 오경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연은 돌아섰습니다. 태준에게로 다시 걸어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따끔거렸어요. 저 작고 여린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나연이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태준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VIP 고객이 떠난 뒤 은행에 다시 소란이 일어났어요. 내부 결제선 확인 결과 300억 규모 VIP 거래에서 수수료 입력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큰 실수였죠. 오경환은 곧바로 나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백나연 대리, 이게 뭐야? 오경환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이나. 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최종 확인을 했잖아. 오경환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사항인데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경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연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승인자 란에 오경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오경환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내가 중간에 체크를 했어야지. 내 책임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사과해. 지금 당장. 오경환이 전화기를 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있었죠.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세요, 박 회장님. 한성은행 압구정지점 백나연 대리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은행의 실수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은행의 실수.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나연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실수라고만 했죠.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경환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일까지 심할서 써서 제출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나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나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글씨로 심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고 있었죠. 가끔 손목을 주무르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주는 은행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연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혼자 남아 억울한 심할서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죠.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 9시. 태주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짓골을 한 노인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인 회장 장태준으로 말이죠. 맞춤 제작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었습니다.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어요. 어젯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연이 혼자 남아 심할서를 쓰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떨리는 어깨, 손목을 주무르던 그 작은 손, 억울함을 참고 견디던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한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말이죠. 검은색 벤츠가 한성은행 압구정지점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고급 정장의 위험 있는 자세,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장의 남자가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태주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어요.
창구에서 일하던 나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봤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의 회장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장태준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젊은 여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대답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계십니다. 어느 분이신지. 장태준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말에 여직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국내 10위 안에 드는 재벌 그룹 회장. 이 지점 최대 고객. 그 사람이 직접 왔다는 얘기였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직원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 지점장 오경환이 급하게 나왔어요.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셔츠 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다가왔죠.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오경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네. 소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오경환이 앞장섰습니다. 태준이 따라가는데 창구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연이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죠. 나연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지만 태준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회의실로 가는 길에 태준은 오경환의 사무실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태준은 슬쩍 걸음을 늦췄습니다. 사무실 안이 보였죠.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오경환이 앞에서 재촉했습니다. 태준은 모니터를 힐끗 봤어요. 화면에 뭔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태준의 눈은 한 줄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승인자 오경환. 태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짧은 미소였어요. 역시 자신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건은 지점장의 실수였던 거죠. 소회의실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창문이 있어서 로비가 살짝 보였습니다. 오경환이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시죠.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도 태준이 먼저였어요. 오경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오경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경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요?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오경환의 이마에 땀이 더 많이 났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태준이 오경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본사 점검팀에 연결해서 시스템 접속 기록부터 확인해 볼까요? 순간 오경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준이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경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감사팀과 IT팀에 요청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인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있죠. 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오경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꽉 쥐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실수였죠. 접속 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태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데 백나연 대리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오경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났어요. 침을 삼킨 거였죠.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나연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죠. 어제의 억울함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말이에요.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태준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오경환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지금 누구 잘못인지 제대로 바로잡으세요.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경환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하나 더. 태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명함에는 장태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이 지점의 총 거래 규모가 3조입니다. 오경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조라는 숫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죠.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어요.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오경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백나연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태준이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책임은 책임자에게로, 사과는 피해자에게로. 그 한 문장만 남기고 태준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가자 오경환의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태준은 로비를 지나 은행을 나섰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어요.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준은 차에 올라타지 않고 은행 건너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태준은 그곳에서 은행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회의실에 혼자 남은 오경환은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연도 보였죠. 오경환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장태준 건설을 입력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방금 전 자신과 마주 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산 수조원, 현금 예치 3조 원. 오경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떠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어수선한 표정이었어요. 장태준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소문이 은행 안을 떠돌고 있었죠. 나연은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본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들까요?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어 있던 따뜻함을 느낀 건 착각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경환이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오경환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발목에 쇠사슬을 달고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나연의 창구 앞이었어요. 백나연 대리, 오경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오경환의 얼굴색이 이상했으니까요. 네, 지점장님. 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경환에게 걸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오경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오경환이 나연에게 걸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어요. 박 대리, 김 과장, 이 차장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지켜봤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오경환이 나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미터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오경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부풀었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지점장이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오경환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했어요. 백나연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심할서를 쓰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오경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죠. 백나연 대리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경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어야만 했죠. 3조라는 거대한 자금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어제 혼자 남아 심할서를 쓰며 흘렸던 눈물, 참고 삼켰던 분노, 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나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경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경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경환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수수료 누락은 제 실수였습니다. 백나연 대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경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붙은 게시판으로 걸어갔어요. 펜을 들고 공지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누락건 관련 공지 책임자 지점장 오경환 백나연 대리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어요. 하지만 오경환은 끝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었죠. 그리고 오경환이 다시 말했습니다. 본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직무에서 물러나 교육 발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점장이 교육 발령이라니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경력에 큰 타격이었죠.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한 번, 두 번,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김 과장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차장도 박수를 쳤어요. 하나둘씩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박수를 쳤죠.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죠.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 진실이 밝혀졌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연에게 다가왔어요. 박 대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나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차장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입장이었잖아요. 이해해요. 오경환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태주는 은행 건너편 가게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연이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울면서도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68배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아, 태준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구나. 너처럼 따뜻하고 너처럼 강한 아이. 우리 민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얼굴은 아직 부어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밝았어요. 다음 손님 오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상견례에서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오르며 태주는 다시 한번 은행을 돌아봤습니다. 나연이 창구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님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상견례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히고 진심으로 나연을 며느리로 맞이할 거였죠. 정말로 기대되는구나. 태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내렸던 눈도 그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한정식 집 앞에서 나연은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긴장했던 거였죠. 오늘은 민서의 아버지를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나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죠.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옆에 선 민서가 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연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죠.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알고 있었어요. 민서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재벌 회장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자신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었어요. 민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어요.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68배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나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봤으니까요. 그 은행 손님.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민서가 황급히 나연을 붙잡았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 차가운 회장의 얼굴에 이런 부드러운 표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앉으세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서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서가 나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연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아버지입니다. 장태준. 민서의 말에 나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수수료 면제 카드를 받아가던 그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민서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태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나연이 만들어준 큰 글씨 길잡이 카드였습니다. 바로 그 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나연은 카드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노인이 계속 은행에 왔는지,
왜 자신의 창구로만 왔는지, 왜 그렇게 서툴게 행동했는지 놀랐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을 마주봤어요.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은 테이블 위에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카드였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태준이 다시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말했죠. 지점장이 뭐라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태준은 카드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번을 봤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지점장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연에게 다가왔어요. 나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죠. 용서해 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8배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민서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발 우리 민서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은 태준의 두 손을 맞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단하게.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용서와 수용, 그리고 가족이 되겠다는 약속이. 고개 드세요. 제발. 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태주는 나연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나연도 태준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나연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태주는 나연을 놓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태준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닫힌 문 하나가 열리자 온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앉아서 식사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나연아. 태준이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네, 아버님. 내가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고맙습니다. 나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버님 덕분에. 무엇을? 용서하는 법이요. 그리고 가족이 되는 법도요. 태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서와 만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2025년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성은행 압구정 지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점장이었던 오경아는 본사 교육 발령을 받아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여성 지점장이었죠. 나연은 창구에서 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될 태준과의 만남, 진실의 고백, 그리고 따뜻한 화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백나연 대리님, 새 지점장이 나연을 불렀습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네, 지점장님. 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본사 승인을 받았어요. 바로 경로 고객 길잡이 프로그램입니다. 지점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연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만들었던 큰 글씨 길잡이 카드가 공식 프로그램이 된 거였습니다. 백 대리님이 만드신 카드를 본사에서 보고 감명받았대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기 전에 우리 지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 대리님이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정말요? 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운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점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박 대리, 김 과장, 이 차장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죠. 니트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나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나연아, 잘 지냈니? 태준의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네,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덕분에 잘 지냈지. 태준은 나연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나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고아원 장학기금 설립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이 지점의 총거래 규모 중 일부를 떼어서 장학기금을 만들었어. 고아원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이야.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아버님, 그리고 금융안전 캠페인도 시작했어. 노인들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만든 안내문을 참고했지. 태준이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걸.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벚꽃이 가득한 꽃다발이었죠. 나연아. 민서가 밝게 불렀습니다. 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서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잖아. 민서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나연의 뺨이 붉어졌어요.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어서 부끄러웠죠.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나연이 수줍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버님? 민서가 물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 5월 15일 토요일이야. 나연과 민서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벌써요? 나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 서로 사랑하는데. 태준의 말에 민서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연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버님? 은행 일은 계속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 일을 사랑해요. 계속하고 싶어요. 고맙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유리 벽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연이 했던 말이었죠. 이제 그 말이 은행의 모토가 된 거였습니다. 내 말이 이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됐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꽃잎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벚꽃이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은행 창문을 아름답게 장식했죠. 와, 예쁘다. 나연이 감탄했습니다. 민서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아. 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설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봄꽃으로 끝나고 있다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고. 자, 점심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산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살게요. 민서가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살게.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거야. 세 사람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완전한 봄이었어요.
거리에는 꽃이 만발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겨울은 완전히 지나갔죠. 걸어가면서 태주는 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연아, 고맙다. 뭐가요, 아버님? 나를 변화시켜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나연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팔을 잡듯이 자연스럽게. 저도 고마워요.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민서가 다른 쪽에서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저도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잇는다. 그것이 태준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체면도 아닌 오직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건배하자. 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할까요? 민서가 물었어요. 봄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여행 이야기, 미래의 계획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 맞다. 나연아, 너희 고아원에도 가봐야겠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자란 곳을 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 아이들도 만나고 싶고. 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자. 네. 나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회사로 가야겠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은행으로 돌아갈게요. 민서가 말했어요. 헤어지기 전 태준이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나연과 민서도 태준을 안았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님.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태준은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수연아, 보고 있니?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 내가 말했던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설로 시작한 이야기는 봄바람 속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준과 나연, 그리고 민서. 세 사람이 만들어갈 따뜻한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소중히 읽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